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 1일 토요일이고요. 어느새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연말까지 2달 남았으면은 이제 6분의 1이 남은 건데 한 10 몇 퍼센트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거의 연말이 된 것 같은 벌써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마 올해 계획했던 것들 다 못하신 분들은 조바심도 좀 느껴질 때인 것 같아요. 그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너무 좋죠, 사실. 요즘에 아마 뭐 미국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지수만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거 투자하셔도 한 100%, 뭐 50에서 100%씩 다 수익, 100% 이상 수익 내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뭐 팔란티어 테크라든가 뭐 요즘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뭐 괜찮죠. 또 양자 컴퓨터들 뭐 올해 진짜 아마 양자 컴퓨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기록을 다 세우셨을 겁니다. 역대 개인 최고 수익률 기록 다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D-Wave 퀀텀 메일링을 저는 이제 D-Wave 퀀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해가지고 한 몇 종목들 이렇게 메일링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소식을 회사가 공표하는 그런 소식들을 그냥 계속 거의 매일 보내와요. 거의가 아니라 매일 보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D-Wave 퀀텀이라든가 이제 이 몇몇 종목들은 그 하루에 여러 번 보냈는데 그 중에 그날 주식 시장의 흐름, 이제 D-Wave 퀀텀의 흐름, 시초가, 종가, 장중 최고가, 장중 최저가, 52주 최고가, 최저가, 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최저가 이런 거를 표로 싹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매일같이 장 마감하면 아침에 딱 들어가 보면 메일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보는데 52주 신저가가 0.98달러예요. D-Wave 퀀텀이. 그리고 지금 최고가가 50달러 가까이까지 갔었으니까 40 몇 달러까지 갔었으니까 1달러 50달러 했을 때 500배 아니죠 50배 그죠? 그럼 500% 그죠? 하여튼 아니죠 5000%죠 5000% 1달러가 100%면 2달러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50배 5000% 이런 수치가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와닿지 않을 거고, 제가 그 봄에 이제 이 양자 컴퓨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AI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를 이제 거의 들고 있다가 바이오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비중 줄일 아마 그 ABL 바이오 가지고 막 수익 내고 그랬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언제부턴가 이 양자 컴퓨터 AI 이런 그 종목들을 골라서 집중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이 두 종목 가지고 다 끝났죠. AI가 17,000원 정도에 처음에 매수를 하고 추천을 해드리고 우리 지금 회원님들 다 같이 거의 다 들고 계시거든요. 지금 4만 원은 다 됐어요. 3만 8천 얼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미국에서 양자컴과 AI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종목도 또 양자컴 관련 종목도 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3% 안팎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아침에 이제 브리핑 써드렸는데 그러면 그 신고가에서 조금 내려온 상태이긴 하지만 또 신고가에 또 거의 상당히 근접하는 수준으로 주가가 계속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지난번에 이제 폭락을 막 했었으니까. 근데 원래 양자컴이나 AI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같으면 바이오도 그렇고요. 이 실적을 내지 못하고 계속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신기술 종목들, 그다음에 뭐 항암제 만들고 이런 종목들은 실적 시즌이 되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이게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실망을 좀 주거든요. 다만 그 매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제가 자주 우리 그 브리핑 써드리거나 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나간 실적도 중요합니다. 확인이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증시에서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게 약간 미국처럼 막 날카롭게 반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투기 그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결부되는 게 되게 많고 전략 뭐 작전 이런 느낌으로 상당히 이상한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수익이 나기도 하고 뜬금없이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계산을 하거나 공식 무슨 실적 이런 거를 그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수급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적이 물론 방향을 결정해줄, 방향을 정해줄 확률이 높지만, 근데 미국은 거의 실적을 거의 따라가요.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오면 뭐 하루에 반토막이 납니다. 막 50%씩 빠지기도 합니다. 대신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면 하루에 100%씩 막 올라요. 요새 그 중소형 AI나 이 새로운 이제 어떤 테크주들 이 종목들 보면은 뭐 하루에 뭐 20, 30%, 50%막 올라갑니다. 최근에 그 비욘드 미트 흐름도 그랬고 대체 육류 종목 그리고 AI들 그 무슨 AI 이렇게 붙어 있는 종목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종목들 흐름을 매일매일 쫓아가다 보면 진짜 엄청나게 움직이고 최근에 미국의 AI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는 앞에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탄탄한 전방이 있다면 양자컴은 아직은 좀 그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올해. 지금은 약간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뭐 리게티 컴퓨팅, D-Wave 퀀텀, 아이온 큐 그리고 퀀텀 컴퓨팅은 뭐 10 몇 퍼센트 올랐고 오늘 또 뭐 중소형주들 몇몇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올랐습니다. D-Wave 퀀텀이 2점 몇 퍼센트 올랐는데 그게 제일 적게 오른 거고 리게티 컴퓨팅이랑 아이온 큐가 3%대씩 올랐고 퀀텀 컴퓨팅이 12% 가까이 11점 얼마인가 11.65 얼마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빅4예요. 작지만 이 양자 컴퓨팅 종목들 중에서는 이 빅4인데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을 담고 있는 ETF들은 아마 한 3% 안팎씩 아마 오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오늘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증시는 한 번 더 이제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죠. 선물 지수도 나스닥 기준으로 0.39% 올랐으니까 지금 우리도 다음 주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월요일 날 11월 3일 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매주 월요일에 매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이렇게 그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 영상을 이제 맨날 만들어 드리고 매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 드리는 날 토요일 날 아침에 미국의 금요일장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미국의 금요일 그러니까 미국의 금요일 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그대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같은 아주 그 빠른 행동이 빠르고 단기 수익에 집중하고 이런 세력들이 그대로 좀 많이 보여주고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막 타오르고 있죠. 이게 그 이유는 뭐 업황이 좋아서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몰려 들어가는 투자금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수급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는 거는 시장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 하이닉스였고 무려 2조 6,874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주가는 56만 원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만 금요일날 조금 빠졌지만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1점 몇 퍼센트 하락한 것도 5일선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어떻게 버텼지? 외국인 말고 누군가가 또 강력하게 사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2조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화오션도 지금 5,237억 원 매도가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삐쭉 아주 그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을 했고 예쁘게 고점을 형성했고 저는 어쨌든 지난주에 그 이 종목을 물어보신 회원님들한테는 이거는 저는 잘 가는 종목을 잘라내지 않거든요. 제 스타일이. 근데 이 종목은 좀 털고 가자. 그 수익을 실현하고 가자. 다시 사더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약간 밀렸고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는 현대차,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기아, HD 현대일렉트릭까지가 1,000억 원 넘게 외국인들의 매도. 전 자동차도 좀 같은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저는 같은 생각인데 일시적인 관세 그 어떤 장막이 거쳤기 때문인데 따지고 보면 없던 관세가 15%가 생긴 거예요. 그 25%뭐 막 더 세게 위협을 하던 것을 사실 달래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뭐 금관 주고 막 달래고 이러면서 이제 15%로 만들었는데 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너무 감사해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정말 사활이 걸렸던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가 어쨌든 외교로 이제 풀어준 셈이 됐죠. 그런데 어제 제가 종목 분석에서도 자세하게 우리 요즘에 회원님들이 자동차 관련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일시적인 이 이슈가 지나가면서 급등을 한 지금 지점은 원래대로 그냥 주가가 찾아왔을 뿐이고 여기서부터 성장을 할지 말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레버리지 종목 판 걸 보면은 이제 약간 조정 나올 거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LS일렉트릭, 미래에셋증권, HD 현대미포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를 2조 5,139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사실상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그 증권사들이 뭐 일제히 15만 원대 목표 주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한 50%를 더 갈 거라는 거죠. 지금 올라온 것도 사실 한 5만 원대에서 출발한 걸 생각하면 한 1년 정도 얼마 만에 거의 100%가 올라왔는데 이 대장주가 근데 여기서 50%더 간다. 네. 삼성전자 저도 좀 좋은 그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 배당이죠. 배당. 분기 배당.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그 정말 확실하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배당 받은 걸 다시 사면 됩니다. 돈을 좀 보태서 만약에 한 주 받았다 그러면 한 주가 아니죠. 저 현금으로 주니까 뭐 한 주에 지금 10만 7천 원인데 만약에 9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7,000원 보태고요. 아니면 뭐 기분 좋게 한 뭐 예전에 제가 그런 식이었는데 뭐 만약에 한 80주 받았다 그러면 한 20주를 더 사는 겁니다. 한 200 얼마 더 보태서 100주. 이거는 배당으로 사는 거야, 복리야 이런 느낌으로. 네. 하여튼 이 배당 분기마다 배당을 주니까 삼성전자 저도 투자 삼성전자 예전에 했었는데 괜찮아요. 이 분기마다 주는 배당의 매력이 또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얘도 많이 올랐죠, 지금.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하이브. 저는 지난주 이번 주 이제 한 2주 동안에 하이브를 이제 그 추천해드리고 매수를 한 것은 또 이거는 그냥 약간의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뺄 만큼 뺀 다음에 모멘텀이 앞에 살아있는데 한중 회담이 있고 경주 에이펙이 열리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 엔터 이제 다음 순서 무조건 엔터다. 근데 화장품도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세력은 이렇게 하는구나. 잔뜩 뺀 다음에 제일 쌀 때 확 잡아서 올리는 거죠. 지금 놀랍게도 2주 정도 3주가 안 됐죠, 아마? 우리 제가 이거 매수한 지가 지금 25% 수익률이 넘어갔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제가 여러 개 보여드리고 했지만 하이브가 호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내년 3월에 BTS 공연, 그다음에 BTS가 공연을 이 증권사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하게 한다고 이제 70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죠. 여기에 그 뉴진스 소송 이겼죠.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권사 추정치가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은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거의 5천억 가까이.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40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건데 영업이익률이 40 몇 퍼센트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압수자가 27만 얼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는 이건 좀 대단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올해 지금 마지막 두 달을 가장 핫하게 일단 달궈주고 있고 또 달궈줄 종목들을 지금 포트에 싹 많이, 저는 원래 이렇게 많은 종목을 투자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 최근에는 종목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못 가고 있는 게 APR이고요. 지금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 중에.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엔터는 이 경주 에이펙 관련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최근에 ETF도 그렇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종목들 괜찮다고 매수해도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어쨌든 엔터는 지금 하이브가 가장 확실하게 이것저것 걱정할 게 한 개도 보이지 않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호재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멀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BTS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 26년도에 하이브 주가는 한 압수자가 5 정도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이 CEO 리스크 같은 것들이 이제 유일한 어떤 좀 악재 같은 거라면 그런 걸로 덮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기대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외국인이 뭐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지만. 그리고는 LG 에너지 솔루션. 야, 언제 47만 원까지 왔죠? 이 조금 눌린 상태지만. 네. 30만 원대 뭐 이런 자리가 진짜 얼마 전이었는데. 삼성 SDI 이 투톱인데 2차 전지 지금 뭐 여전히 2차 전지 눌릴 때 뭐 계속 눌리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한번 폭등을 했다가 한번 눌려갈 때 싹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설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2차 전지 열흘쯤 전에 이제 2차 전지 만들어 드리고 영상 올려 드리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투자했던 한 종목 하나가 지금 또 지난주에 굉장한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습니다. 너무 단기에 많이 올라서 한 10몇 퍼센트 수익을 내고 팔아버렸는데, 이제 좀 빠져서 팔아버렸는데, 다시 그대로 회복을 이제 어제 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영상을 올려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선수들을 찾자는 심정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다시 또 대형주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또 본다면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 하고 매력이 딱 느껴지는 종목은 또 달라졌죠. 네. 지금 2차 전지는 다시 또 이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막 코앞에까지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는 삼성생명, LG화학, LS, 두산퓨얼셀, 대한전선, 이수페타시스, 현대엘리베이터, 두산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볼게요. 기관은 반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조 6,288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덱스 200, 또 미국 S&P 500 다 매도 우위에 있고, 삼성생명, 현대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인버스도 있고, 미국 S&P 500, 삼성중공업, 나스닥 100, 포스코 퓨처엠, AI 전력 핵심 설비, LG 에너지 솔루션, 나스닥 100. 미국을 이제 매도를 한 것을 보면 미국도 사실 약간, 우리도 지금 오른 종목이 적고 빠진 종목이 많은데 지수만 가는 대형주들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러셀 2000 이런 지수를 보면은 상승폭이 뭐 0. 얼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수보다 낮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좀 덜 가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자, SK 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네요. 근데 액수가 2,769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많이 샀지만 액수는 적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이브 역시 기관이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네이버, 현대건설, KB금융, LS일렉트릭, 카카오, LIG 넥스원, 효성중공업. 야, 액티브, 금리 액티브 이런 것들을 기관이 많이 매수했네요. 신한지주, 두산에너빌리티, LG이노텍까지를 자,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자, 기관이 SK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는데 연기금은 2,200억 팔았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금투가 샀겠죠. 네, 금투가 샀을 겁니다. SK하이닉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버텨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이런 종목들을 연기금이 매도했고요. 화장품 ETF를 매도한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 뭐 또 매수 들어오겠죠. 뭐 지금 일단 그 에이펙 이슈가 지나가면 사실은 실적이 남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이 며칠 전에 KB금융이었나요? 어디서 이 리포트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 관심주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뭐 지금 이 에이펙 이슈를 생각보다 많이 받지 못했으나 또 잘 갈 수 있는 그런 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위치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오션을 연기금도 팔았네요. 포스코퓨처엠, 하나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삼성화재,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스퀘어, 대한항공을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하이브, 현대건설, 네이버, KB금융, 또 AI전력인프라, SK이노베이션, AI 반도체 핵심 소재, LG이노텍, 카카오, K반도체, 북미, 야, 이런 밸류체인 관련된 반도체 밸류체인도 괜찮은, 지금 수급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AI 전력 관련된 ETF들을 연기금이 많이 샀네요. 좀 많이 올라왔지만 뭐 더 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후성, 이렇게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들 보면 삼성전자 제일 많이 매도했습니다. 9,269억 원, 10만 7천 원, 많이 올라왔어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은 15만 원 좀 보고 있는데 개인들은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으로 많이 팔았고,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두산퓨얼셀, 대한전선, 하이브,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LIG 넥스원, LG이노텍을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번 주에 두산퓨얼셀 움직이는 거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에너지가 원전 이쪽에서 뭐 수소 이쪽으로 확장되는 느낌? 박박 긁어 모아도 안 된다고 하니까, 모자라다고 하니까 AI 이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할 때 두산퓨얼셀이 상한가 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예. 어쨌든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었고요. 자, 그럼 개인들이 뭘 샀죠? 역시 SK하이닉스 외국인이 매도한 양을 기관이 한 10% 정도밖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2조 3,090억 원어치를 개인이 담았습니다.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화오션, 그 다음에 뭐 미국 S&P 500, 삼성중공업, 현대차, 포스코퓨처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종목 보면 기아, 포스코홀딩스, S&P 500과 나스닥 100 같은 종목들을 개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현대모백스 433억 원. 뭐 이렇게 액수는 많진 않지만, 네. 그리고 현대힘스, 뭐 로봇주들이 쭉 매도 우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ABL바이오, HLB, 로보스타, 클로봇, 하이젠 R&M, 강원에너지, 대주전자재료, 미코, 엔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PNT, SAMG 엔터, 네, 로봇, 바이오, 2차전지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로봇을 다 판 게 아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압도적으로 담았네요. 1312억 원어치를 담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43만 원 돌파했습니다. 20 몇 퍼센트 올랐었죠. 아, 이거는 진짜 젠슨 황의 그 진짜 선물이 사방팔방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짜로. 뭐 그럴 만한 사람이죠. 대단한. 네. 그리고 그 이재용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회장, 그 젠슨 황 CEO가 치맥 먹는 거 보면서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치킨집은 도대체 얼마를 내야 그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전 세계에다 대고 광고를 했으니 한 진짜 한 1,000억 원어치 광고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거기서 맥주에 치킨을 먹는다? 야, 이거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치킨 이름이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올리는 SNS 타고 지금 막 입소문이 엄청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 치킨 브랜드를. 얼마나 맛있게 그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치킨 뜯어먹는 그 영상과 사진이 입맛을 얼마나 돌게 하는지, 네. 기회가 되면 한번 사 먹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 1180억 원, D&D 파마텍. D&D 파마텍이 메세라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무상증자니 뭐 하는 그런 이슈가 막 더해지면서 단숨에 30만 원 코앞까지 지금 왔습니다. D&D 파마텍이 무상증자가 있을 때 원래는 이제 무상증자라는 게 기존 주주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근데 그 무상증자한 물량이 시장에 편입이 되면 주가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되면서 주가가 빠져요.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유상증자는 다르죠. 유상증자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늘려야 되니까 우리 회사 돈이 없어요 하고 자기 고백 같은 거라 악재로 받아들이지만 필요한 만큼 증자에 성공했을 때 그때 회사에서 필요한 곳에 돈을 효율적으로 써서 다시 돈을 잘 벌어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처음에 악재로 받아들였다 나중에 올리거든요. 이 공식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얘가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메세라 이 미국에서 급등을 막 하고 이 호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막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시점에 엄청난 자신감으로 비춰지는 바람에 무상증자 이슈가 주가가 좀 크게 올랐는데 뭐 살짝 이제 좀 꺾일만 한 메세라 또 어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새벽이죠. 이제 좀 많이는 아니지만 빠졌기 때문에 D&D 파마텍도 약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폭발적인 그런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뭐 위험 부담 또는 그 겁내지 않고 주가를 크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세력은 외국인 말고는 뭐 가끔씩 금융투자 말고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는 올릭스, 파마리서치까지가 다 이제 바이오 종목들 매수를 했고 JYP 엔터테인먼트, 유일로보틱스, 서진시스템, 보로노이,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로보티즈, 코미코, 에코프로비엠. 네, 우리 지금 최근 관심주 또는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외국인 매수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 종목이 얼마 안 되고 하락 종목이 되게 많은데 상승 종목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시총 상위에 집중이 돼 있으면 나는 그 종목을 안 가지고 있으면 원래 내 계좌에서는 빠진 종목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오르는 날 이런 날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외국인 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삼전과 한익이 아닌데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다 올랐어. 근데 시장이 굉장히 좋았나 하고 보니까 지수는 올랐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다고 해서 시장이 깨졌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좀 깨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가 이렇게 지수가 아니라 계좌의 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근데 어쨌든 지난 한 주, 2주 정도를 지금 우리 계좌는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외국인 수급 때문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기관 볼까요? 파마리서치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776억 원. 그 다음에 SM, YG 엔터테인먼트, SNS텍, PSK 홀딩스, 실리콘2, D&D 파마텍,
오름 테라퓨틱, TFE, 보로노이, 클로봇, 캠트로닉스, 코미코, 동국제약까지를 기관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어우. 네, 하이브 아까 샀는데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엔터를 탈탈 털어버렸다는 느낌? 네, JYP는 샀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을 제일 많이 샀어요. 1045억 원. 그 다음에 알테오젠, ABL바이오, 올릭스, 로보티즈, 넥스틴,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RFHIC, 유진테크, ST팜, 삼천당제약, JYP 엔터테인먼트, 펩트론. 자, 바이오가 약간 갈립니다. D&D 파마텍이나 오름 테라퓨틱 같은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이 왼쪽에 파마리서치를 비롯해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제 알테오젠, ABL 바이오, 올릭스, 그 다음에 밑에 ST팜, 삼천당제약, 펩트론, 자, 이런 종목들로 쏠려가고 있다. 외국인 플러스 기관이 합쳐지면 강한 상승이겠죠.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제일 많이 팔았고요. D&D 파마텍, 에코프로 BM, 미코, SNS텍, HPSP, 파마리서치, 이오테크닉스, SM, ISC, 덕산네오룩스, 리노공업, 보로노이, 동국제약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저는 뭐 자주 행동이 느리고 손이 느릴 수밖에 없는, 정보도 느릴 수밖에 없는 개인들은 연기금 투자를 좀 따라 하시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 있다 싶으신 분들은 금투 따라간다기보다 금투하고 내가 겹친다고 하면 좋을 거고요. 그 모든 거를 다 섞었을 때 제일 확실한 건 외국인인데, 외국인 수급 따라가면 뭐 깨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내가 사면 빠지고요, 팔면 오르고요, 행동이 느려서 그렇잖아요. 판단이라든가 모든 게. 그럴 때 연기금, 이번 주에 연기금이 많이 샀다 그러면 좀 길게 내다보면서 느긋하게 가져가도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 연기금이 ABL 바이오를 제일 많이 샀네요. 167억 원 샀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하나마이크론, LS 머티리얼즈, RFHIC, 원익 IPS, TLB, 넥스틴, 테크윙, 비나텍, 리가켄바이오, 오스코텍, 로보티즈, 대한광통신. 자, 그러면은 연기금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한 종목들을 딱 살펴보시면 우리 관심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개인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257억 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372억 원. 그리고 올릭스, JYP 엔터테인먼트, D&D 파마텍, 로보티즈, 삼천당제약, 서진시스템, 유일로보틱스,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ST팜, 리가켄바이오, RFHIC. 네, 저한테 팔아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셨던 종목들, 제가 아니요, 지금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들고 가시죠 라고 했던 종목들이 개인들이 매도 종목에 이름이 막 올라와 있죠. 이거는 심리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 거죠. 우리는 조금 더 버틴 거고. 어떻게 될까? 네. 지난주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뭐 완전히 이겼다고 봐야죠, 이렇게 보면. 그러나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이제 지켜보자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무백스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네요. 462억 원. 그리고 클로봇, 현대힘스, YG 엔터테인먼트, 실리콘2, 미코, 프로티나, 대주전자재료, SM, 로보스타, 하이젠 R&M, HPSP, 캠트로닉스, 강원에너지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나쁜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로봇 쪽에 개인들이 치중을 했으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이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하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이 샀고, 반면에 이제 현대무백스나 클로봇이나 뭐 이제 다른 그 종목들을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로봇 안에서 업종 안에서 이 깨졌죠. 이제 수급 흐름은. 그럼 다음 주에 흐름이 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외국인 그 기관들 이제 수급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 얘기까지 하고 뭐 그러느라고 좀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토요일 날 미국 증시 정리를 제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으면서 말로 풀다 보니까 시간만 좀 길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렇다고 또 그 미국 증시를 막 이제 여기다가 쭉 풀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귀로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 거는 제가 뭐 마련을 따로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이제 포인트를 잘 찾아서 수익을 내고 또 포트를 이끌어가고, 저는 추구하는 게 즐거움 같은 겁니다. 네. 행복이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고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요. 투자가 재밌어야 됩니다. 좀 손실을 보더라도 되게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 내지는 뭐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는 손실, 그런 게 좋지. 수익이 나도 재미가 없으면 저는 잘 선뜻 뭔가 행하지 않습니다. 네. 재미없으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어쨌든 제가 제 계좌를 운영하는 거는 저는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 특히나 이제 저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뭐 우리 회원님들 가입하시고 이런 분들은 요즘이 아니라 최근 한 몇 달 동안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오랫동안 한두 종목에 막 매여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장투를 하게 되고 계속 이제 손실 난 거 복구는 안 되고 이런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상황을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한 다음에 막 폭발적으로 터져나가는 종목들을 초반에 막 잡아가지고 손실 다 메우고 몇 년 동안 절절 매고 끙끙 앓던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싹 바꿔가지고 오히려 수익으로 돌리고, 네, 최근에 또 좋은 일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 서너 달 사이에 100 몇십 %의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십니다. 3개월, 4개월 사이에. 예.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셔요. 근데 그걸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한테 막 인증도 해주시고, 재미있어 하는 게 보여서 그게 저는 요즘에 가장 뿌듯한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기 관리인데 리스크를 줄이고 또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하다가 타이밍 놓치면 리스크도 커지고 손실액도 커지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동안 잘했던 게 다 한 방에 다 날아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위기 상황들을 몇 번 극복하게 도와드리고 뭐 수익도 좀 크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되면 본인의 경험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한테 이 질문을 해주시는 그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흥미롭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또 저는 거기서 이제 얻은 영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종목을 찾고 다시 알려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하는 그런 상황. 되게 저도 좀 투자하는 재미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요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올해 또 수익도 많이 이제 뭐 내게 됐고, 진짜 거의 역대 최고 기록을 쓴 것 같고 그렇거든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26년에도 뭐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내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내년 1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를 이제 우리 트리온스 회원들께 드릴 건데요. 이게 진짜 엄청난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2천 몇백 개 되는 3천 개 이렇게 되는 그 수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뭘 찾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를 딱 한 200종목 안팎으로 딱 줄여버립니다. 실적 좋아질 애들만 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거죠. 사실 제가 다 한 200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그 중에서 뭐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그런 쪽으로 골라서 사지만,
제가 안 사고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안에서 골라가지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다 잘 되죠. 잘 될 수밖에 없죠.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종목을 찾는 그 출발점을 잘 잡게 되면 투자의 절반을 그냥 성공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수익을 10% 내고 팔든 100% 내고 팔든 그거는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투자는 아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1분기 26년도 농사를 짓는 그 출발점을 오늘과 내일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판단하기 나름이죠. 예, 판단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올해만큼만 되면은 내년에 진짜 엄청난 성과를 또 낼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025년에 한 절반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 되면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그게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코로나 때도 그렇고 과거에 뭐 IMF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때 10년 주기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 위기 상황들을 제가 코로나까지 세 번을 다 겪었는데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만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떨어지거든요. 그게 26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6년도 말쯤이나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 좋아져.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꼭지액 25년까지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이 앞집 아줌마 뒷집 할머니가 다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코로나19 때 2020년처럼 25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26년에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종목별로 업종별로 선별적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런 점에서 실적이 나는 애들로 붙들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 오늘 드린 말씀도 26년도 언제쯤 후반기 언제쯤 되면 그때 했던 얘기가 이렇게 됐군요. 이런 얘기군요. 하고 또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왜 주가가 빠지죠? 뭐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보고 2020년 말에 2020년 4분기쯤에 바이오를 이제 슬슬 정리할 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순간 제 채널이 엄청 욕 바가지로 먹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2차 전지들 수익 실현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때도 똑같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가 다 맞았고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아저씨 어디 증권사 무슨 이사님 이런 분들 얘기 갖고 와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제가 다 맞았는데 예, 그때 욕하고 떠나신 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전혀 없구나. 그냥 약간 달콤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죠.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또 아니어서 네, 누구나 듣기 좋은 얘기를 이렇게 거짓인 걸 알면서도 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여간 네,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이제 그 1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 정리를 오늘 내일 바쁘기 때문에 아마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